결혼 10년 차 두 아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룬 40대 남성 박 씨.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아내의 직업이 무속인이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종종 아내에게 상담을 부탁하곤 했는데 그중 건너 소개한 남성과 아내가 심상치 않은 관계라는 걸 알게 되면서 부부는 1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박 씨가 두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임시 양육자인 아내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주면서도 아이들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박 씨. 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사연을 들어보죠. 네, 일단 평범한 4인 가족이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5살 연하인 아내가 있었고요. 결혼 10년 차,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연년생 남매의 아빠이기도 했습니다. 이 40대 박 씨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었다면 아내 직업이 무속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박 씨 부모님은 결혼을 많이 반대하시기도 했는데 이 박 씨는 무속인도 어쨌든 그냥 아내의 직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아내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저함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내의 어떤 직업 특성상 야근이나 출장이 잦아서 육아에 있어서는 장인 장모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박 씨도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가능한 한 아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돌봐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무속인 아내,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정말 많이 이해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배려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내가 무속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좀 뭐 고민 상담 같은 거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도 다 소개를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건너서 뭐 다른 사람이 오면 그렇게도 또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 차에 이렇게 사고 온 적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 그 블랙박스 안에 녹음된 내용이 뭔가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의심스러운 대화의 상대방이 남편이 소개시켜준 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네, 너무 화가 난 거죠. 이 박 씨 남편이 너무 화가 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내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들도 소개를 시켜주죠. 남을 돕고 항상 뭐 좀 신을 모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었는데 너무 이제 믿기지가 않았지만 따져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따졌더니 아내는 이제 외도 사실 완전히 극구 부인했고요. 도리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이제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이들도 있고 또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아서 아내한테 상대방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는 이혼 결심이 이제 확고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이 블랙박스에서 물증이 나왔으면 근데 왜 이걸 아니라고 이렇게 펄쩍 뛰? 근데 물증 자체가 뭐 이렇게 다른 부정행위 그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누가 들어도 좀 다정한 연인 사이에 나올 만한 대화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왜 하냐라고 하고 또 뭐 부모님을 챙기는 그런 얘기, 상방의 부모님.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추궁을 하니까 둘이가 너무 서로를 존중하고 좋아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대화가 오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더 유책 사유가 있는데 남편이 내가 참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외도로 물어붙이는 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아내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신랑 쪽을 향해 남편 쪽을 향해서 네가 더 문제가 많은데 나한테 이걸 왜 덮어 씌우냐 이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남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고 아내와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나 보죠? 네, 결론 안 나고 지금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박 씨는 상간남 상대로 해서 이 손해배상 소송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박 씨가 그 상간남 소송한 직후부터 이 굉장한 어떤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앞으로 절대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마라. 이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고요. 결국 소송함과 동시에 이제 별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내도 아이들
아이들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 휴대전화 번호도 다 바꿔버려서 이제 박 씨로서는 아이들에게 연락할 길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아빠인데 말이죠. 애들은 봐야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아무리 이혼을 해도 아이들한테는 아빠 자리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그렇게는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빠와 엄마의 전쟁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같아요. 어쨌든 임시 양육자는 아내고요. 한 달에 2번 임시 면접 교섭권을 줬는데 첫 번째 면접 교섭 당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게 아내가 아니고 아내 측 변호사가 아이들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어허. 이것도 뭐 상당히 좀 특이하죠. 보통 이제 엄마가 데려다줘서 아빠랑 노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변호사가 데리고 나오니까 아이들이 낯선 사람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좀 긴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너네 아빠랑 있고 싶어? 아빠 따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는 당연히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싶고 막 놀고 싶잖아요. 한껏 이제 기대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왔는데 아빠랑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해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아빠가 아이들하고 30분도 못 보고 그냥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이들 반응이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뭐 그냥 섣불리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진짜 뭐 엄마랑 있다 보니까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낯선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와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편분은 걱정하는 게 지금도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아이들 뭐 이 학교 갈 때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혹시라도 정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면 아이들 아예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임시 양육권이기도 하고 이 양육권이라고 하는 걸 면접교섭권은 양육권 못지않게 이 부모 한쪽 부모로서의 당연한 권리고 이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면 이행 강제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사유로 해서 양육권이 바뀌는 경우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이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이 아이들의 의사를 파악할 때도 한쪽의 어떤 얘기만 듣지 않도록 해서 법원 내에서 상담사분들이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법원 내에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도 많이 다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집에 데려올 거야, 어디 갈 거야. 서로 얼굴 보기 싫어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 법원 내에 아이들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재산 분할 관련해서도 박 변호사님. 그렇죠. 이 아내가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현금 그 카드보다 현금이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복비 같은 거. 복비를 또 카드로 요새 하게 되긴 한데 특수성상 현금이 좀 많다고 하고 그리고 명의를 대부분 남편이나 이 처가 식구 명의로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버는 거는 사실 남편 명의에 그걸로 되고 생활비를 좀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재판이 걸리고 나서부터는 돈을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내 쪽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 비용도 들고 돈이 좀 상당히 많이 드는 상황인데 좀 돈으로 좀 힘들다. 또 양육비도 좀 본인이 좀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내의 외도로 일단 이 남편분의 주장입니다만 이혼 소송 중인데 아이들도 못 보고 생활고로 힘에 부친다. 하하, 역시 이제 뭐 재산 문제가 좀 뭐 관건인 것 같아요. 아내 명의 지금 혼인 기간이 지금 10년 정도 됐고 맞벌이였답니다. 문제는 아내 명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건데 그럼 재산 분할에 있어서 남편이 왕창 또 이렇게 넘겨줘야 되느냐? 아,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남편분이 걱정하시고 계신 건 명의는 아내 명의로 돼 있지만 남편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아내와 함께 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살 때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마련해 놨는데 그 어떻게 보면 대출금 같은 걸 다 막는 방법을 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눠 갖는 게 재산 분할인 거고요. 그렇게 나눠 갖는 데는 적극 재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명의가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생활하기 위해서 부담했던 대출금, 빚도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명의 재산이 있고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급여생활자라면 있고 이런 것 목록을 딱 다 봐서 사실상 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출금이 얼마 정도는 아내가 부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지금 뭐 이 남편은 뭐 유책 사유가 이제 아내에게 있다. 아내는 남편도 못지않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뭐 이걸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사실은 정확하게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유책 사유가 뭐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거는 소송이 끝나봐야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아는 것은 지금 모든 가족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특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상처를 받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뭐 법정 소송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상처로 남길 바라고 특히 저는 이제 상담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배려되면서 이 과정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몇 개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일단 블루문님 그 무당분 용하진 않나 보네요. 들킬 줄 몰랐던 거 보니까요 하셨고요. 이희정님 좋은 남편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바람을 피웠을까요? 님 엄마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순규님 어른 잘못에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휘바람님 사연인 힘내시고요. 또 다른 인연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